2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 f랑 g가 있는데 걔네들이 가와 나 이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때 g5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이 가와 나 조건에서 뭔가를 알아내야 되겠죠.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 g가 다항함수인데 x자리에 1을 넣으면 함수값이 0이 된대요. 그 말은 g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 다항함수이고 x자리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나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n이 1, 2, 3, 4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n자리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값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 함수값, 극한값이 0이래요. 우리는 gx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gx 자리에 x-1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일인 3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말은 분자도 극한을 취했을 때 0이 된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f1도 0이 되니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fx도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이 fx를 여기 다시 분자 자리에 넣어 볼게요. 분모 분자 둘 다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 다시 극한을 취합니다. 근데도 극한값이 여전히 0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분자의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얘도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결국 fx는 x-1 인수를 2개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 더 표현할게요. 여기까지 가 조건과 나의 n은 1 이것을 가지고 fx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도 극한값이 0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f자리에 이거 인수분해한 것을 넣어줄게요. 분모 분자 x-1 하나씩 약분한 다음에 극한값 x가 2로 가까이 간다를 취해줍니다. 얘가 0이 돼야 돼요. x자리에 2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어야 하니까 k는 -2. 이렇게 fx를 완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fx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 fx를 이용해서 gx를 구한 다음에 g5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gx 어떻게 구하냐면 n이 3일 때 4일 때 극한값 2, 6이 된다라는 거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fx 자리에 이거 넣어주고 gx 자리에 얘를 넣어주고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x 자리에 3을 대입한 이 함수값과 같아서 3a 플러스 b가 -8이 되어야 한다. 알 수 있고 n이 4인 경우의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립해야 하니까 4a 플러스 b가 -15다.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2개 찾아냈습니다. 그럼 a와 b 값을 구할 수 있고 결국 gx를 구할 수 있게 된다. g5의 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a가 실수인데 이 집합, 즉 x 중에서 ax제곱 플러스 2a-2의 x 마이너스 a-2는 0. 이걸 만족하는 x의 집합이 있을 거예요. 이 x가 몇 개인지,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는 fa로 표현을 한대요. fa,
즉 a에 관한 함수라는 말이니까 a가 달라지면 이 fa 함수값이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럼 이 fa를 먼저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2차 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는 0을 만드는 x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x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0이면 근이 1개, 0보다 크면 근이 2개, 0보다 작으면 근이 0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이 2차 식을 인수분해해서 표현하면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쪽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양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이 2개. 이게 0이면 즉 a가 1 또는 2이면 루트가 0이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이 1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는 1, 2,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근이 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의 공식을 이용하려면 주어진 식이 2차 방정식이어야 하고 얘가 2차 방정식이려면 x제곱의 개수인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0이 아닌 경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a가 0인 경우에는 요 식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a가 0인 경우에 함수값은 1, 그리고 나머지 a가 0이 아닐 때는 이것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서 0이 아닌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2. a가 1 또는 2인 경우에는 함수값 1. 1과 2 사이에서는 함수값 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불연속인 점 a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좌표 평면 위에 10,0, 0,8이 있다.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가 이 두 거리가 같다라는 걸 만족하면서 A에 가까워지고 B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AB를 연결하는 직선이 있고 PQ를 연결하는 직선이 있는데 지금 AB는 고정된 상태이고 P와 Q가 이동하면서 이 직선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 R이 생기게 되는데 얘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R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이 두 직선에 대한 교점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A와 B는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기 쉽죠. 먼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얘가 0,8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가능. a와 b를 연결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P와 Q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점이라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게요. 일단 P는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Y좌표가 0.
그리고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K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P점의 X좌표는 10에서 K만큼 뺀 거 10-K이고 Q점은 8에서 K만큼 더한 게 Y값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잡았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0,8 플러스 K를 지난다 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면 교점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연립합니다. Y 값이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쭉 하면은 K 값이 구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Q가 B로, P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사이의 거리 K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K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 계산해서 9분의 50 하면 되고요. Y값은 X가 9분의 50일 때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분의 50분의 9분의 32. 그 다음에 27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연속인데 이 4점을 지난다. 그때 이 방정식이 0과 3 열린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 구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조작해서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fx는 0 형태로 바꿔주고 이것을 함수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f가 지나는 4점을 이용해서 h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알 수 있어요. h0은 x자리에 0 넣은 거니까 1. h1은 x자리에 1 넣어서 2-f1 그래서 마이너스 1. h2는 x자리에 2 넣어서 1. h3은 x자리에 3 넣어서 7. 0,1, 1, 마이너스 1, 2,1, 3,7을 지나는 h가 0과 3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hx도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그러면 이게 지나는 4점을 연결해줘야 하고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 1과 2 사이에서도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지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 2와 3 사이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가장 x축과 적게 만나는 그러니까 실근이 가장 적게 존재하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0과 1 사이에서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 1과 2 사이에서도 반드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0과 3 사이에서도 실근은 반드시 2개 이상 존재한다. 즉 적어도 2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